세종대학교의 후사과 유지 교수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 본 일제화 한국인의 극존 문제,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제국 때 한국인의 발급된 일본 요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907년이었습니다. 박창규라는 대한제국 국민입니다. 아직 외교권은 없어졌지만 아직은 대한제국 국민이었지만 일본 요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뉴라이트 쪽에서는 이미 일본 사람으로 인정해 있었다라든가, 혹은 아직은 대한민국 대한제국 국민이었지만 이러한 식으로 요건이 이미 발급되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1878년에 일제가 시행한 해외여행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일본 요건이라는 것은 일본 국민이라는 것의 증명서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규칙을 어겨서 일본 사람이 아직 아닌데 대한제국 국민인데 요건을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 편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칙을 어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0년 이후 한국 병합 이후인데요. 1915년 하와이로 간 전연희라는 사람의 요건에는 일본 제국 해외 요건이라고 나와 있고, 또 거기에는 이제 일본 신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 신민용 요건이다. 대한제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 신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신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거는 2007년에 최근에 현대에 와서의 이야기인데, 일본 국회에서 오키나와 사람의 문서에 일본 신민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 야당 쪽에서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하여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나왔습니다. 일본 신민의 요건은 국조법이 정했다. 그러니까 국조법이 일본 신민에 대해서 설명해 있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당시 한국인, 일제하의 한국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제하 한국인에 대해서는 국조법을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국조법이 정해놓은 일본 신민의 요건에서 일제하 한국인은 제외되어 있었다라는 논리적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법적으로는 일제하 한국인은 일본 시민이 아니었고, 그것은 당시의 개념으로는 일본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일본 국적자가 아니다 라는 일단 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제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한국인을 일본 시민이라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뿐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김찬록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 병합으로 한국인은 일본 극적자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인데, 일본은 한국 병합, 일본 쪽에서는 한일 병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이 조약의 이름은 한일 병합 조약이 아닙니다. 한국 병합 조약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뭔가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는 하나도 없고, 일본이 한국을 병합했다. 그러니까 한국 병합 조약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거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곳이 일본에서는 한국인이 일본 시민이 되었다라는 근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병합조약 속에도 한국인이 일본 시민이 되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해석하면서 말한 내용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한일 병합조약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말이 느리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합된 대한제국이 소멸되었는가? 일본은 계속 말합니다. 한일 병합으로, 한국 병합으로 대한제국이 소멸되었다. 이게 거의 모든 일본의 교科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다, 나라가.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한일 병합이 시행되었을 때 이러한 조직으로, 말하자면 친명 같은 것으로 대한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변경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법률적인 내용, 조직이니까 이러한 명령, 당신은 법률하고 같은 위에 권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국호는 나라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 제가 조금 잘못 썼습니다. 조선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일왕 스스로가 국호를 바꿨다. 조선이라는 국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없앤다라든가 대한제국을 소멸시키고 조선이라는 지역 이름으로 만든다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제는 병합한 한국의 탄시의 헌법을 시행하지 않았고요. 대신 조선 전독이 발령하는 재령에 의해 한국을 다른 법역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다른 법역이라는 것은 조선이라는 주권을 제한당한 나라가 존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극적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한국인이 타국 극적으로 옮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는데 일본 극적자로서의 권리가 사실상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로서는 권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본 극적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헌법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조선 전독부의 재령이라는 조선 전독이 특권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의
그 아래에 있었던 것이 당시의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전혀 다른 제재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이제 해방되었는데 1947년 5월 패종한 일본은 한국인을 외국인 등록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재미있는 것은 아직은 이것은요 법률적인 어떤 것도 없는데 시행령으로 그 일본 국적을 아직 한국인은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거 법이 아닙니다. 그냥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 억지 주장을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인을 외국인으로 등록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이상한 모순이 되는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1947년 5월 2일이었습니다. 외국인 등록령을 시행하여서 한국인에게 이것을 적용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목적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1947년 5월 3일인데요. 일본은 이제 새로운 일본 그 헌법을 시행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한 한국인을 결국은 일본 그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날에 외국인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국적자라고 또 한국인들이 주장하여서 일본 그 헌법의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다라는 주장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합니다. 일본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모순이 되는 그러한 시책을 많이 내놨는데 전적인 목적이 앞서서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뭔가 중간에서 편의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것은 법률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거나 그러니까 일본 국적자가 됐다라든가 법률로라든가 헌법으로라든가 조약문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한 거죠. 다음 갑니다.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지만 일본 정부는 또 시행령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겠다라고 전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안에 있는 한국인들은 달리 한국으로 돌아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일본은 예산되는 한국인들의 일본인 취급 요구를 차단할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본은 배정 후 일제 그리고 배정 후에 일본 정부는 정확한 법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 편의에 따른 논리를 내세워서 한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로만 일본 국적자 위무를 강요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국제 행사에 일본 대표로 참가를 강요하거나 사례는 잘 아시다시피 송기정 선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시다시피 동아일보라든가 여러 신문이 송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완전히 말소시켰습니다. 그때 송기정 선수도 그 우승한 표창대에서 내린 다음에 일장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송기정 선수는 항상 소명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을 쓰고 옆에 코리아라고 썼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탄시 동아일보나 그런 식으로 했다.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도 그렇게 사진을 말소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라기보다 단지 한국인들의 모든 생각이었다. 일본인이 아닌데 왜 이럴 때만 그 일본인으로 이용하느냐라는 분노의 표시였고, 그런 면에서는 탄시 한반도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일본 국적자다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자인인데 거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새로운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가장 마지막 줄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935년 국제연맹의 조약법 조안 하버드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32장에는 1905년 울사포호조약을 강압에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서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1906년에 논문에 입각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연합 이전에 국제연맹에서도 그것도 1906년에 논문에 입각한 내용이 울사늑약이 무효,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모든 그 조약이나 협정이 무효였다라는 것이 국제 합의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강력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 특별 조항이 결정되었는데, 여기에는 한국인은 일본의 노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예 상태라는 것은 불법이자 일제 강점기가 무효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으로 계승한 국가다. 이거는 전두환 시대에 한국 정부가 완전히 결정한 내용이라는 것이 조선일보에서 찾았습니다. 1986년 7월 24일 한국 정부는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다자조약 6개 중 1986년 탄시까지 유효한 3개의 다자조약이 대한민국에 계속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관보 및 조약 목록에 게재했고요. 조약의 수타르국인 네덜란드 정부와 국제사회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이 조약의 효력 확인으로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통일을 하고 계속적인 국가임을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독일 쪽에서 먼저 문의가 왔고요. 그 읍교 조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약이 유럽에서도 아직 유효하다.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하냐? 네, 유효하다. 그런 식으로 단시 인정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기 전에 대한제국과 수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모두 당시의 수교를 기념하여 수교 140주년 등의 행사를 한국과 공동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이는 국제병합에 대한 승인 혹은 묵인을 소급해서 부정하는 외교적 행위였습니다. 결국은 대한제국은 소멸되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의 국적은 그런 면에서는 대한제국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먼저 기재발조 하신 교수님이 조선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대한제국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으로 개순이 되었다. 이러한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1분 지났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